네,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열펌에 대한 히트 퍼머넌트 웨이브죠. 열펌의 원리 그리고 프로세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열펌 프로세스는 역시 그 콜드펌 프로세스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열기구를 쓰냐 안 쓰냐 차이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많이 쓰는 건 직열펌 또는 연화열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는 연화열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열펌은 약을 바른 상태에서 바로 가온식 열 처리를 하는 거죠. 매직이든 아이롱이든 세팅이든 디지털이든 다 약이 발린 상태, 즉 일제가 발린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연화 열펌을 얘기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프레샴푸 및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진단이 끝나고 나면 펌 일제를 도포하고 가온을 해서 연화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연화 퍼센트, 즉 40%, 50%, 60%, 80%, 100% 뭐 이렇게 원하는 만큼 만들어 주고요. 거기서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은 헹굼을 해줍니다. 헹굼이 끝나면 이제 열펌 시술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매직 스트레이트를 하거나 아이롱 펌을 하거나 또는 와인딩, 즉 세팅 그리고 디지털 롯들을 이용해서 와인딩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이제 가온 및 쿨링을 해줍니다. 온도를 설정해서 스위치 온 해서 롯드에 직접적인 가열을 시켜주시고, 그 방치 시간이 끝나면 이제 쿨링, 즉 식히는, 온도가 떨어질 때까지 식히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포를 한 후에 롯드 아웃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세척 및 드라이를 하거나 또는 이 부분에 보면은 이 펌이제 및 도포 가온을 이 밑에 롯드 아웃 하는 거하고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척 드라이를 해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열펌 자체는 말 그대로 이 계란을 이용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발 내부는 달걀과 같은 상태로서 단백질이 굉장히 연하게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꺼내놓고 열을 주면서 반열만으로 형태되는 것, 즉 계란 후라이를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반숙 정도만 한다 생각하시고 나머지를 산화, 중화를 시켜서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너무 열을 많이 주면 계란도 이제 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집 같은 데 가면 이제 중국식 기름에 많이 튀겨서 하는 계란인데, 많이 하면 꼬들꼬들하게 이렇게 타니까 거기에 단백 변성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심하면 계란도 타게 되겠죠. 모발도 똑같습니다. 반숙 또는 뭐 약간의 완숙, 그 정도만 하셔야 되는데, 그 이상을 하게 되면 계란이 타서 꼬들꼬들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부서지겠죠. 모발도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된다라고 이제 약간 유추해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펌으로는 이제 크레이프 펌이라고 하는데, 열펌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 펌, 콜드 펌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즉 펌어를 끝내고 중간 헹굼 하고서 바로 이제 도포하는 게 일반 펌인데요. 이렇게 안 하고 클리프, 즉 글라스화 시킨다. 즉 이 클리프 하기 전에 전처리제를 이용해서 전처리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그렇죠. 단백질을 보충해 줍니다. 단백질을 보충을 해주시면은 이 모발 자체가 굉장히 탄력 있고 건강한 그런 상태가 되고요. 단백질을 보충을 안 하시더라도
불규칙하게 배열이 바뀌었던 단백질들, 모발 내에 콜텍스층에 있는 단백질들이 좀 더 깨끗하게 그리고 균일하게 퍼지게 골고루 퍼진 상태에서 균일하게 굳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하죠. 즉 글라스화 시킨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왜요? 중간 앵금을 하게 되면은 수분이 들어가고 거기에 단백질을 좀 넣어서 훨씬 더 필요한 모발에 유실된 단백질을 보충해 준 상태에서 글라스화 시킨다. 즉 모발을 좀 건조시켜서 수분을 빼서 딱딱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면은 펌 상태를 훨씬 더 강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탄력 있는 그런 펌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클리프 방법으로는 스팀 타월을 사용하거나 핫타월을 씌워줘서, 그리고 핫타월과 가온기 조합을 해서 모발에 수분을 보충, 단백질 보충해 준 상태에서 한 번 더 건조를 시켜 가지고 훨씬 더 컬이 탄력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방법이죠. 예전에 우리 선배들도 많이 쓰던 방법인데, 요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이거를 클리프 펌 또는 유리화 시키는 작업을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론화가 됐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더블 환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펌 자체가 이 큐티클 영역이나 콜텍스 영역의 이 부분이죠. 영역에 이제 환원약을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그 펌제 두 가지를 이용해서 환원을 더블로 해서 펌의 연화도를 좀 극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콜텍스 쪽에 연화를 한번 시켜주고 큐티클 쪽에 또 한번 연화를 시켜주는데, 이 약제 자체가 큐티클 영역과 콜텍스 영역에 잘 작용하는 약을 두 가지를 섞어서 쓰는 거예요. 즉 친수기 영역과 소수 영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큐티클에도 두 가지가 있고 콜텍스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수성 쪽에 많이 쓰는 시스테인과 티오글리콜산을 이용해서 한번 작용시키고, 소수성이라고 해서 시스테아민이나 티오글리세린, 화장품 펌제죠. 그거를 한 번 더 작용시켜 주는데, 두 개의 약제를 섞어서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서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블 환원은 어떻게 하냐, 시스테인이나 티오글리콜산으로 한번 연화를 해주고, 그리고 걔를 한번 헹궈냅니다. 헹궈낸 상태에서 시스테아민이나 티오글리세린은 또 제도포를 또 한번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펌을 진행하는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환원력을 극대화시키고 손상은 좀 줄이고 해서 컬이 더 탄력 있고 잘 걸리게끔 해주는 그런 환원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제 모발 손상은 이제 건강모, 약손상, 중손상, 극손상 보면 큐티클이 선명하게 보이다가 좀 일어나고 깨지고 부서져 있다가 이제 녹아서 떨어져 나갔다가 아예 이제 큐티클이 없는 정도까지 가는데, 이거는 이제 물리적, 화학적, 드라이 손상이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열에 의해 손상이 되면 이제 단백질이 변성이 돼가지고 녹아버려요. 녹아버려서 굉장히 딱딱해지면서 부서져서 떨어져 나오면서 굉장히 되는데, 이쪽은 좀 살짝 손상이 있고 좀 더 많이 손상이 있고 굉장히 크게 손상이 있을 때 이 큐티클층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는 느낌을 볼 수가 있겠죠.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안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이쪽은 큐티클이 좀 보이고 있다가 약간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 있는데, 이쪽은 아예 다 떨어져 나가 가지고 흔적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녹아 가지고 늘러 붙어 가지고 이제 탔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손상모 차이인데요. 손상모에 따라 컬을 똑같이 걸었을 때 어떻게 걸리냐,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모가 역시 컬이 탄력 있게 걸리고요. 손상모는 조금 늘어지고요. 극손상은 훨씬 더 많이 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보는 테스트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자료는 나중에 그 실습을 통해서 한 번씩 공부를 하면은 확실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건강모, 중손상, 극손상에 따라서 컬이 좀 다르게 나온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처리제 종류와 기능.
자, 처리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영양제예요. 모발 영양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있어요. 뭐 가교제, 뭐 그다음에 세포막, 그다음에 흡착성, 뭐 키토산, 모발 침투 촉진제가 있고요. 카티온, PPT, 뭐 히알루론산. 이건 히알루론산은 말 그대로 수분 공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발 강화 수지, 예, 가교제라고 하는데 예, 단백질 성분 중에 좀 단단한 탄력 그런 쪽을 갖고 있는 성분이고요. 그다음에 브로콜리머라든지 브로코폴리머라든지 아미노산, 그다음에 양이온, 리피주어, 뭐 페리세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탄력 회복에 강한 PPT 뭐 이런 게 있는데 PPT 종류는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폴리펩타이드인데 이 중에서도 이제 수용성, 수분을 좀 많이 넣어주는 PPT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즉 단단함, 내구성을 좀 올려주는 케라틴 PPT가 있고요. 뭐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PPT는 그렇게 내부적으로도 있지만 외부적이나 또는 외부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표면 보수하는 게 있고 내부 보수하는 게 있는데 안쪽에서 작용하는 것과 바깥쪽에 작용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처리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표면 쪽이나 내부 쪽에 두 가지를 다 쓰고요. 그 다음에 중간 처리제 쓸 때도 이런 거를 만점에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인해서 이 처리제가 표면을 잡아줄 때는 이렇게 코팅하는 것처럼 모발을 잡아주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일제 처리, 이제 처리할 때는 저분자나 이용해가지고 모발 속 쪽을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화제를 한 후에는 이제 겉부분을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산화제가 침투를 잘 해야 되는데 표면 코팅 효과가 있으면 산화제 침투력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컬을 만든 모발의 고정 역할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이 처리제도 순서를 잘 봐서 사이사이에 잘 작용시키게끔 시술을 해줘야지만 효과가 크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처리제 종류는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모발 탄력 그리고 모발 내 성분 보충해주면서 모발이 단단하고 그 다음에 컬이 잘 나오게끔 그리고 힘없는 모발을 힘이 있게 만들어줄 때 이제 케라틴 PPT를 쓰는데 보통 이제 고분자 배합의 것을 많이 사용해요. 그 다음에 이제 콜라겐 PPT는 보습성, 즉 윤기, 부드러움을 극대화시킬 때 많이 쓰는데 저중분자 배합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고분자보다는 좀 더 많이 침투류가 쉽고 훨씬 더 부드럽고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탄력을 같이 보고 싶으면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콜라겐 PPT를 먼저 사용하고 케라틴을 써도 되고 케라틴을 쓰고 콜라겐을 써도 되고 뭐 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따로따로 사용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 PPT는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가온을 꼭 해주셔야 돼요. 가온을 안 하면 유리화가 안 되기 때문에 모발 자체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가온 안 하면 샴푸나 이런 것 때문에 펌제나 이런 걸 썼을 때 금방 빠져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케라틴 PPT, 콜라겐 PPT는 모발을 샴푸하고 약간 말려준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사용한 다음에 캡을 씌워서 가온을 해주고 캡을 벗겨서 한 번 더 가온을 해서 바짝 말려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헹궈주면은 모발이 이제 건강해지고 탄력 생기고 수분으로 인해서 보습, 윤기가 도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펌제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모발 표면을 커버해 주면서 약제 감력 목적, 즉 이걸 해주고 난 다음에 전처리 해주고 얘네들을 먼저 바르고 일제를 바르면 약제 감력이 되는 거고 안 바르고 바르면 그대로 모발이 약을 잘 흡수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 데미지 레벨 3 이상 되면은 보통 이제 모발 속을 채워주고 1차적으로 모발 속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 표면을 카바를 해주면서 약제 작용을 좀 감력 목적으로 써서
모발이 손상이 좀 적게 해주고요. 시술이 끝난 다음에 중화까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모발 마지막에 표면 피막 효과를 부여해서 해주는 게 좋죠. 근데 이때 수분 여기까지 다 쓰신 다음에 끝나고 요걸 하기 전에 이 케라틴이나 콜라겐 PPT를 먼저 한 번 더 처리를 해준 다음에 얘를 써주면 효과가 훨씬 더 크고 극대화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영양펌, 트리트먼트 펌, 고급 펌, 아니면은 복구 펌 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큼 약액을 많이 쓰고 시술도 많이 하고 시간도 좀 더 걸리기 때문에 고가의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이죠. 그리고 그만큼 모발이 훨씬 더 건강해지고 탄력 있고 시술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살롱에서도 고급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할 때는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모발의 pH를 잠깐 볼 건데요. pH는 파워 오브 하이드로겐 이온즈라고 해가지고 물 속에 수소 이온이 얼마만큼 녹아 있나 라는 건데요. 수소 이온이 적으면 적을수록 pH가 산성 쪽으로 가고요. 산성. 수소 이온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알칼리성으로 갑니다. 예전에 보신 적 있죠? 우리 알칼리수 마시는 거 미네랄 워터 알칼리수 약알칼리 몸에 좋다 뭐 어쩌고 하잖아요. 그게 다 요 정도 때 약산성 약알칼리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수소수 알칼리수 다 이게 요런 쪽이죠. 미네랄 워터 그게 약간 pH가 높고요. 모발과 산성의 피부 균형은 여기 4.5에서 5.5 사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가장 모발이 건강하고 탄력 있고 안정화된 상태라고 해서 제일 좋은 이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펌머나 스트레이트 펌이나 컬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알칼리로 많이 올라가는데 얘를 다시 이 상태로 떨어뜨리는 게 트리트먼트제 또는 pH 조절제, 버퍼제 또는 산화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래대로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모발의 등전점이라고 하는데 약산성, 등전점, 수렴 상태, 안정화 상태라고 해서 4.5에서 5.5 사이 이 부분을 가장 모발에서는 이상적인 pH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퍼머넌트 롯데 종류인데요. 퍼머넌트는 이제 일반 롯데죠. 이게 일반 롯데고요. 요것도 에바 롯데라고 하는데 일반 롯데예요. 근데 이 롯데보다 좀 더 한 단계 올라간 롯데죠. 이게 뿔 롯데라고 해서 살롱에서 가장 많이 쓰는 롯데인데 요즘에는 요 에바 롯데 요쪽을 많이 써요. 빗살무늬 토기처럼 되어 있는 거. 모발의 탄력이나 미끄럼성도 현저하게 줄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좋고 컬 와인딩 하거나 결과물이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근데 이제 이 미리수를 보면 이 미리수가 뭐냐면 모발을 옆에서 보면 동그랗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이제 직경이에요. 직경. 이 직경이 예를 들어서 10mm다. 10mm면은 1cm겠죠. 1cm. 1cm인데 직경이 1cm니까 3.14. 즉 파이라고 하죠. 파이. 원주율을 곱하게 되면은 얼마? 3.14cm가 나오겠죠. 즉 지름이 1cm인 로트가 여기가 1cm죠. 1cm. 1cm인 로트가 이 원 둘레의 길이를 보게 되면은 3.14 약 3cm겠죠. 즉 3cm 정도의 모발을 한 바퀴 말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10mm 로트 즉 1cm 로트를 갖고 두 바퀴를 말고 싶으면 모발이 최소 6.28cm 정도가 있어야지만 2회전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모발 C컬을 만들 때 보통 1회전 반 한 바퀴 반을 만다고 하는데 1호 로트가 보면은 이제 23mm예요. 23mm니까 23mm면은 2.3cm죠. 거기에다가 3.14를 곱하게 되면은 약 7.2cm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요게 한 바퀴니까
한 바퀴 반, 즉 7.2의 반, 3.5를 또 더해주면 10.2cm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즉 10cm 정도의 모발 길이가 있어야지만 1호 로또로 한 바퀴 반을 말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회전수를 알기 위해서 이 3.14, 즉 파이 계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길이를 알아야지만 모발의 로드 선정을 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길이 선정을 꼭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3.14 파이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직경, 즉 평균 직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드는 기본 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롱 로드, 일반 로드보다 좀 길어요. 그래서 스파이럴 웨이브나 트위스트 또는 모발을 좀 루즈하게 말고 싶을 때 이 롱로드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원뿔 로드는 말 그대로 이제 한쪽이 좁고 한쪽은 넓어요. 작은 원통과 큰 원통이 합쳐진 건데 요것도 뿌리 쪽, 모간 쪽은 좀 세게 나오게 하고 모선 쪽, 모발 끝 쪽은 좀 굵게 나오고 싶을 때 요 원뿔형을 또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가온식 로드는 말 그대로 이제 로드 자체가 이제 뜨겁게 만들 열펌 로드죠. 여기 스위치가 보이죠? 여기 코드 여기다 꼽아서 가온을 시키는 거죠. 열펌 로드죠. 얘하고 이제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요런 일반 펌 로드, 에바 로드에서 나와가지고 좀 더 열펌 기존 열펌 로드보다 좀 더 길고 좀 더 굵게 쓰는 방법과 기존 열펌 로드하고 두 가지의 타입의 로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온식 로드는 또 한 가지는 직접적인 열도 주지만 이걸 꼽아놨다가 빼가지고 열이 있을 때 와인딩 해가지고 점점 식게끔 할 때 또 쓰기도 합니다. 또 직술에도 많이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펌 로드는 말 그대로 로드에 열이 들어가는 거 얘기하죠. 그 다음에 다이렉트 로드라고 해서 이제 지그재그, 모발이 이제 지그재그로 찝는 거 있죠. 드라이 할 때도 보면은 찍히는 게 있어요. 모발이 찝히게 Z차 컬 나오게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얇은 거는 이제 뿌리 쪽에만 딱 찝어가지고 뿌리 펌 할 때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핑컬 로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그 솜이나 파지를 이용해가지고 남자 머리나 여자 머리 네이프 쪽이나 햄라인 쪽에 짧은 쪽에 살짝 C컬이나 방향성만 주고 싶을 때 쓸 때 많이 쓰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 연예인들이 많이 썼죠. 핑컬 또는 스핀 스왈로우 펌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죠. 그런 거 쓸 때 좀 더 쉽게 하려고 로드가 나온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와이어 로드 또는 무지개 로드라고 하는데 스펀지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에 와이어가 있어가지고 스펀지 형태로 와인딩 한 다음에 와이어를 띡 구부려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그 밴드를 안 쓰고 쓰는 방법도 있죠. 요즘에는 좀 많이 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와이어 로드가 스펀지 와이어 로드가 좀 두껍게 나와가지고 남자 머리나 여자 머리 간단하게 약간 부드러운 웨이브 만들 때 가끔 쓰기도 합니다. 자, 이제 웨이브 특징을 이제 보실 건데요. 이제 거의 뭐 기본적인 개요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웨이브 디자인을 먼저 살짝 보겠습니다. 컷 베이스에 따라서 좀 웨이브가 좀 달라 보이는데, 이 그라데이션 베이스는 말 그대로 커트 자체가 밑쪽 부분에 굉장히 웨이트감이 많기 때문에 밑에 쪽에 웨이브를 좀 많이 넣어주는 스타일로 해서 약간의 부품감을 주고요. 레이어 같은 경우는 짧은 머리부터 점점 밑에 머리까지 층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둥근 느낌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라운드 레이어라죠. 위에서부터 밑에가 다 길이가 다 같은 길이로 커트가 되어 있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같은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 위에는 좀 짧고 밑으로 가면서 점점 길어지게 하는 스타일도 있고요. 이런 거에 따라서 똑같은 C컬을 넣는데도 다 달라 보이죠. 그 즉 뭐냐, 그라데이션 베이스 커트에 펌을 할 때와 세임 레이어 베이스의 커트에 펌을 할 때와 레이어 길이의 레이어
퍼머를 할 때가 똑같은 C컬이라고 해도 좀 다 다르게 나온다. 그렇게 커트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디자인도 있고요. 커트는 같은데 로트 사이즈나 아까 위에 보인 것처럼 사이즈죠. 직경에 따라서 다른 디자인을 뽑아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법에 따라서 와인딩 기법, 크로키널식, 스파이럴식, 트위스트식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그걸 할 때 섹셔닝을 또 다르게 해서 모발이 쌓이게 하거나 안 쌓이게 하거나 아니면 겹치게 하거나 안 겹치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또 디자인을 또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웨이브 형태에 따른 특징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곱슬머리를 피는 게 우리가 스트레이트라고 하죠. 스트레이트. 예, 굉장히 깔끔한 스트레이트 모발을 만들어주는 스트레이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매직 또는 볼륨 매직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인컬 소프트, 인컬 스트롱. 그래서 C컬을 자연스럽게 할 거냐, 좀 강하게 할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 보이고요. 지금 전체 머리는 다 똑같은 커트입니다. 웨이브만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웃시컬, 요것도 와인딩 기법에서 좀 아웃컬, 뒤집는 와인딩 기법으로 좀 바뀌겠죠. 그 다음에 물결 웨이브, 물결 웨이브도 이제 크로키널식과 스파이럴식을 좀 병행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또 한 가지는 웨이브의 겹침성 때문에 좀 많이 씁니다. 위쪽은 좀 짧게, 밑에는 좀 길게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요. 아니면은 크로키널식 바렐 와인딩인데 위쪽하고 아래쪽을 다르게 마는 거죠. 뭐 세로 섹션과 가로 섹션을 섞어 쓰거나 사선 섹션을 병행해서 쓰거나,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브가 엔드 웨이브, 좀 밑에 쪽에 웨이브가 나오게 하냐, 하프 웨이브 중간까지 나오게 하냐, 풀 웨이브 모발 끝까지 다 나오게 하냐, 이렇게 와인딩을 바퀴수를 모발 끝까지 목은 끝까지 마냐, 중간만 마냐, 끝에만 마냐,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요거 할 때 전 화면에서 제가 설명했던 직경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한 바퀴 말 거냐, 한 바퀴 반, 두 바퀴 반, 세 바퀴 반 말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바퀴수를 조정하는 디자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선 웨이브, 똑같은 웨이브인데도 이렇게 가로로 와인딩을 해주는 것과 사선으로 한 게 좀 달라요. 아까는 이제 사선 느낌의 리치감이 형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형태에 따른 특징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펌 디자인을 위한 이제 기본인데 이제 퍼밍 컷이라고 합니다. 이 뭐냐면 퍼머를 하기 위한 커트 기본인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생략을 좀 할 거고요. 우리가 하는 거는 펌, 즉 퍼머를 기초 퍼머넌트 웨이브를 하기 때문에 커트 기법은 그냥 아까 한 것처럼 그라데이션 커트냐, 세임 레이어냐, 뭐 스퀘어 레이어냐, 아니면 아웃 레이어냐 따라서 이제 디자인이 좀 바뀐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기존 기초 퍼머넌트 웨이브에서 공부하는 거는 이 퍼밍 컷 기본에서 여러 가지 섹션을 이용하거나 기법을 이용하는 퍼머에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또 다른 시간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커트에 대한 거를 또 공부를 하시게 되면 두 개를 병행시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퍼밍컷 기본할 때 이 포인트인데, 이건 커트할 때도 쓰고 퍼머할 때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앞머리를 이렇게 연결하거나 여기하고 요 GP를 연결하거나 이 탑 포인트와 이어 포인트를 연결하거나 이어 포인트와 뭐 옥시피탈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섹션을 분할시키죠. 그래서 이 부위별로 또 다르게 마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론트 포인트부터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까지 싹 다 외우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포지션이 어딘지 그걸 알고 계셔야지만 훨씬 더 분할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되겠죠. 보통 많이 분할하는 게 이제 이 이어 투 이어 분할과 투 섹션 분할, 또는 뭐 앞머리 뱅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 섹션, 백 섹션, 또는 위아래로 오버 섹션과 언더 섹션, 요것도 있지만 응용 예로는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섹션을 3등분을 해요. 이 윗부분, 아랫부분 이렇게 3등분해서 오버 섹션, 미들 섹션, 언더 섹션 이렇게 세 가지로 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시고 요 기본형은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세스 보면은 기본적으로 베이스 컷을 먼저 잘라야겠죠. 베이스 컷을 하고 형태를 만든 다음에 드라이 컷, 모량 조절을 좀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펌어를 하는 거죠. 또는 드라이 컷을 모량 조절한 다음에 내가 펌어를 할 때 웨이브의 방향성이나 웨이브 디자인에 맞춰가지고 디자인 컷을 한 번 더 할 때도 있어요. 요때 많이 쓰는 게 이제 슬라이싱 또는 스트로크, 뭐 피치 컨트롤은 좀 모량 조절 쪽에서 많이 쓰고요. 디자인, 퍼밍 컷 디자인 할 때는 이제 쓰는 기법을 좀 약간 다르게 방향성을 주는 디자인을 많이 하죠. 그걸 하면서 모량 조절도 이 두 개를 병행해서 동시에 같이 쓰는 기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기초 퍼머넌트 웨이브로 웨이브 쪽에 좀 더 중점적으로 제가 교육을 하기 때문에 커트는 요 정도로 그냥 설명을 하고요. 그냥 형태적으로만 알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브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설명을 하고 와인딩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게 베이스는 말 그대로 그라데이션 커트예요. 밑쪽 부분에 웨이트 라인이 좀 많이 들어간 그런 커트고요. 그렇게 해놓고 웨이브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볼륨감이 밑에 쪽에 좀 많이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계는 얘도 역시나 볼륨감이 밑에보다 쌓이는 게 좀 층이 나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이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데 레이어는 무게감이 없죠. 자연스럽게 쏙 빠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웨이브의 흐름을 좀 더 가볍게 잡아줄 수가 있고요. 커트 디자인에서 보면 이제 원랭스가 있고 그라데이션이 있고 여기 있죠. 원랭스 그라데이션이 있고 아웃레이어가 있는데 이 원랭스는 45도라고는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원랭스는 0도에 0도. 그래서 원랭스라고 하면은 이쪽 부분을 보시면 돼요. 이쪽 부분 여기가 원랭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라데이션이 이쪽 45도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그라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 좀 약간 오타가 나는데 원랭스가 이쪽으로 내려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90도 기준으로 레이어라고 하고요. 90도 기준으로 내려오는 걸 그라, 그리고 마지막 점을 우리가 층이 아예 안 난 부분 여기를 원랭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양을 보시게 되면 그라데이션 형태는 위쪽이 길고 밑에가 짧고요. 레이어는 위쪽이 짧고 밑에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양대로 떨어지면 점점 늘어지면서 층이 난 면적이 많이 보이고요. 그라데이션은 조금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웨이트 라인이 뭉툭하게 많이 보이겠죠. 레이어는 이 웨이트가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라서, 근데 밑에가 긴 머리가 많기 때문에 텍스처가 살짝 보여요. 질감이. 그러다 보니까 그라데이션보다는 무게감이 좀 분산돼서 웨이트 라인이 좀 올라가 보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양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라데이션은 양이 좀 많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뭉침성 그런 게 있다. 볼륨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커트 가이도 커트를 할 때 이제 베이스 컨트롤 기법인데요. 위로 올리면 레이어, 내리면 그라, 중간이 이제 스퀘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기법을 가장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려 자르면 무게감을 생성, 그 중간 올려 자르면 가벼움, 이런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에 따라서 이제 아까 웨이브도 디자인이 좀 달라진다. 똑같은 C컬을 넣어도 웨이브가 이 3번 그라데이션 쪽은 훨씬 무거운 그런 웨이브 형성, 가벼운 웨이브 형성, 연결성 굉장히 좋고요. 이건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디자인 컷의 역할은 말 그대로 그냥 커트만 해놓고 양만 조절하고 웨이브를 넣으면 안 이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방향성, 흐름, 텍스처라이징, 그 다음에 공기감을 줄 때 이렇게 디자인을 왼쪽을 깎아내냐, 오른쪽을 깎아내냐, 밑에를 깎아내냐, 위쪽을 깎아내냐에 따라서 이제 모양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때 쓰는 기법이 이 슬라이싱 기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발전돼서 요즘에 질감 컷 또는 스윙 슬라이싱, 뭐 스트로크, 뭐 그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베어내기 기법, 뭐 약간의 이제 스윙, 커브추어 기법 이런 걸 많이 쓰죠.
이제 거의 이 슬라이싱 컷 기법에서 다 파생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모발이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는 건데 슬라이싱 기법 쓰고 나면 이제 붓끝 모양으로 이렇게 가볍게 된다라는 거죠. 실링보다 훨씬 더 컨트롤이 디자이너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실링은 좀 가위 자체가 10%, 15%, 20%, 30%, 40%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직선적으로 자르는데 얘는 곡선적인 면도 자를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좀 많이 잘랐다 적게 잘랐다 많이 양을 조절했다 적게 조절했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모속감으로 조금씩 잡아내서 자르기 때문에 분리감이 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분리시켜 놓고 모발 다발마다 이 뭉침성이 또 따로 있어요. 양을 줄이면서 분리감을 시켜주면서도 또 각각의 모다발은 또 이렇게 뭉침성이 또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붓것처럼 모양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다양한 디자인을 연출할 때 쓰는 고급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커트 테크닉이 좀 더 들어가면은 퍼머넌트 웨이브가 디자인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거죠. 디자인 프로세스 기본적으로 보면 고객님이 왔어요. 아직 시술 전 비포예요. 그래서 커트를 한 다음에 디자인 커트하고 실링을 다 넣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퍼머 와인딩을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한 거죠. 지금 요거를 하기 직전이 요 디자인 한 거죠. 자르기 직전 그렇게 만들어서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퍼머넌트 웨이브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상담을 하고 어떤 디자인을 정했는데 거기에 맞게끔 커트를 해주고 그리고 와인딩을 한 다음에 완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배우는 기초 퍼머넌트 웨이브 기법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응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거는 DDY 로드 또는 뭐 DY 로드라고 해서 그쪽 사장님이 개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무밴드를 안 하고 그냥 클립으로 씌워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좀 부드러운 컬 원하고 고무밴딩 자국도 안 나고 뭐 그런 장점이 있는데 굉장히 소프트 컬은 잘 나오는데 탄력 있게 잡을 때는 좀 약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 나쁘다가 보다는 요즘에는 워낙에 기술도 많이 발전됐고 기구도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기술과 기구를 조합을 해서 좋은 거를 골랐으면 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운전 잘한다고 뭐 무조건 1등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운전 실력이 좋아도 페라리 타는 사람이 있고 뭐 티코 타는 사람이 있고 또는 뭐 모닝 타는 사람이 있고 소나타 타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뭐 출력이 좋은 장비가 좋은 걸 쓸수록 좋겠죠. 그래서 저는 가위든 기구든 펌 약이든 뭐 일단은 좋은 거를 쓰고 좋은 기술을 쓰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혹자는 뭐 펌어 약 안 좋고 뭐 기구 안 좋아도 뭐 기술로 다 커버된다 이러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이제 항상 머리를 열려놓고 기구가 좋으면 좋을수록 내 실력도 업그레이드가 된다. 또 거꾸로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기구나 가위나 이런 게 좀 안 좋으면 약도 안 좋으면 실력이 반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금상첨화는 좋은 약, 좋은 기구, 좋은 기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이제 중점적으로 제일 중요한 퍼머넌트 웨이브 기술 중에 가장 기본적인 꼬리빗 사용법입니다. 빗을 잡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요. 회전을 시키는 건데요. 내측 회전이라고 해서 빗을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고요. 외측 회전이라고 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반대로 돌리는 요거는 안쪽으로 돌리고 얘는 뒤집는 손등 쪽으로 빗살이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고요. 이건 손 바닥 쪽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빗을 이제 앞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고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여기서 빗살을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외측 회전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렇게 안으로 하는 걸 내측 회전이라고 하고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쓰는데 이 꼬리빗은 파팅할 때도 많이 써요. 이 빗 끝으로 파팅하는 방법이 있고요. 왼쪽 오른쪽 쓰는 방법이 있죠. 꼬리로 파팅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용법을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스트랜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파팅을 해서 좀 더 작은 섹션을 잡고 그 부분의 모발을 스트랜드라고 합니다. 기둥이죠, 기둥. 모발 기둥, 모발 다발. 그걸 잡은 건데, 스트랜드 각도가 낮은 경우가 있고 중간이 있고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빗질도 120도 빗질, 90도 빗질, 45도 빗질해서 항상 아래쪽 위쪽을 빗질을 항상 2번 이상, 2~3번 정도 해서 모발이 고르게 이 모양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즉 삼각형, 그 다음에 아래쪽 삼각형, 위쪽 삼각형, 이게 양쪽 변이 깨끗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모발이 와인딩을 할 때 울어요. 그러면은 깨끗하게 와인딩이 안 되고 모발이 막 지저분하게 약간 겹치거나 울거나 해서 디자인이 깨끗하게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어포즈 와인딩 기법이라고 해서 모발을 위로 들어서 빗질한 상태에서 로트를 말아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방법, 기본적으로 이제 다운 포즈 해가지고 말아 올라가는 방법 두 가지인데요. 요때 이제 모발 빗질 방법도 다르고 와인딩 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 이론 설명이 끝나고 실습을 통해서 어포즈 와인딩 기법과 다운 포즈 와인딩 기법 두 가지 다 공부를 할 거고요. 왜냐면은 가발로 할 때는 이제 목대를 뒤로 젖히면 되는데, 살롱에서 할 때는 고객 목을 막 숙이거나 막 뒤로 젖히거나 이게 힘들어요. 오랫동안 하면은 고객이 힘들기 때문에 고객은 그냥 바른 자세에 앉혀놓고 그 상태에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위에서 말거나 밑에서 말거나 이렇게 두 가지 기술이 있어야 항상 내가 원하는 와인딩을 기법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법은 꼭 기본적으로 잘 연습을 해서 자기게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스트랜드를 120도로 놓으면은 이걸 업스템 아니면 업스트랜드 기법이라고 해서 로트가 볼륨을 뿌리 쪽에 극대화시킬 때, 그 다음에 노멀 스템, 다운 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를 다운시켜 많이 안 살리고 싶을 때, 많이 살리고 싶을 때, 더 많이 살리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두삼각에서 90도, 두삼각에서 130도, 120도, 두삼각에서 45도, 30도 이렇게 다운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두삼각이라는 거는 두상의 곡면, 내가 말하려고 하는 모발이 있는 모근 쪽, 모발 뿌리 쪽에서 기준으로 각도를 재는 거를 두삼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삼각 90도, 그죠? 여기는 뭐 135도, 여기는 45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수평으로 하면 이제 두삼각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0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도가 조금씩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삼각 스템 디자인, 업스템, 노멀 스템, 다운 스템.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멀 스템은 90도, 다운 스템은 45도, 업 스템은 135도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밴딩 형태는 기본적으로 11자 밴딩이 있고요, X자로 하는 밴딩이 있고요, 믹스 밴딩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밴딩 기법이 믹스 밴딩 기법입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고무줄 자국이 많이 나서 안 나게 하려고 X를 쓰기도 합니다. 이쪽에 고무줄 자국이 안 나게끔. 이게 왜 고무줄 자국이냐면 약을 쓰고 이 밴딩이 잡힌 부분이 좀 더 세게 텐션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고무줄 자국 모양대로 펌어가 나와요. 그러면 모발이 꺾인다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좀 줄이려고 이 X자 밴딩을 쓰는데, 너무 이제 잡아주는 힘이 약하니까 이 믹스 밴딩을 많이 씁니다. 전체적으로 감싸주게끔. 그리고 한 부분, 요 부분만 스틱을 이용해 가지고 자국이 안 나게 당겨주죠. 벌려주는 거죠. 그래서 퍼머 스틱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X자 밴딩, 11자 밴딩, 믹스 밴딩 다 쓸 줄 알면은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와인딩 할 때 실수하는 건데, 두상각이라고 해서 이 두상 모양을 잘 기억해서 써야 되는데, 이쪽으로 당기게 되면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여기는 좀 짧고 얘가 길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와인딩 하고 나면 모발이 웨이브가 시작점이 얘는 짧고 길기 때문에 늘어져요. 그래서 두상 모양대로 기준을 잡고 부위별로 이렇게 90도를 잘 유지를 해 주셔야지만 펌이 고르게 잘 나온다. 그리고 이제 이쪽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두피 쪽에 요 부분이죠. 두상각 90도. 이 두피가 기준, 여기에 모발이 있으면 이쪽에 90도 기준. 근데 이 90도로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이만큼 각이 반경이 떨어져서 각도가 다운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와인딩 자세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업스템, 중간, 다운 이렇게 할 텐데 허리를 쓰는 게 아니고 허리 안 쓰죠. 무릎을 쓰시는 거예요. 무릎. 그래야지 바른 자세를 할 수가 있고요. 장시간 일을 할 때 훨씬 더 허리나 이런 관절 쪽에 무리가 덜 옵니다. 그리고 항상 무릎을 굽히고 할 때는 어깨 넓이 이상으로 좀 더 많이 벌려주는 게 안정적인 자세로 되고 오랫동안 일을 하시고 덜 힘들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와인딩 기법에 따른 컬 형태는 말 그대로 이거예요. 가로로 잡아서 하는 거. 이게 이제 가로 말기, 가로 섹션으로 한 거죠. 호리존탈이라고 하는데 기법은 이제 크로키놀식, 즉 모발 끝에서부터 파즈를 대고 겹쳐서 말아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뒤집는 방법, 아웃컬이죠. 그 다음에 이건 세로로 역시나 같은 방법이에요. 크로키놀식. 그 다음에 이건 사선. 네. 근데 이제 결과물을 보면은 얘도 가로, 세로, 사선인데 같은 로드로 같은 와인딩으로 같은 굵기로 했는데도 웨이브 형태가 좀 달라지죠. 즉 섹션에 따라 가로, 세로, 사선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웃컬, 즉 뒤집어 마는 거죠. 방향성, 인컬로 할 거냐 아웃컬로 할 거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컬, 아웃컬 이 두 가지가 있고요. 가로, 세로, 사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2 곱하기 3 하면은 이것만으로도 벌써 6가지 다른 형태의 와인딩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가로 와인딩이 있고요. 세로 와인딩이 있고요. 사선 와인딩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컬러의 흐름이 다 다르게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와인딩 크로키놀식으로 하는 데 있어서 살롱에서 가장 기초 퍼머넌트로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가로, 세로, 사선 많은 거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크로키놀식, 즉 기본 와인딩 기법 중에서 가장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디자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태가 이제 스파이럴 와인딩이라고 하는데 롱로드를 이용해 가지고 면으로 이용해서 끝에서부터 마는데 이렇게 스프링 모양으로 이렇게 말아주는 거예요. 면을 굉장히 넓게 펴서 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본인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모간에서 손으로 말고 아니면 모근에서 손으로 말고 얘는 모발 끝에서부터 말아 올라가는 거고요. 얘는 중간에서 손으로 말고 나머지는 말아 올라가고 얘는 모근에서부터 손으로 다 말아가지고 손으로만 끝내는 건데 이 기법 형태만으로도 똑같은 스파이럴인데도 결과물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는 드라이 한 것처럼 나오는 펌 형태가 이렇게 손으로 스파이럴 말기를 하는 거고요. 노텐션 말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해놓으면 텐션이 많이 걸리겠죠. 이쪽으로 여기는 중간 정도 걸리고 얘는 거의 안 걸리고 그렇게 손으로만 하는 스파이럴 기법,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기법입니다. 살롱에서는 가장 고급 디자인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와인딩 각도, 스템이죠. 이제 업 스템이냐, 노멀 스템이냐, 다운 스템이냐에 따라서 스타일 자체가 다 달라 보이죠. 굉장히 뿌리 쪽부터 세게 나오죠. 얘는 약간 부드럽게 쳐졌고요. 훨씬 더 많이 쳐졌어요. 즉 그래서 다운 스템의 기법이 좀 웨이브가 빵빵하고 막
꼬불꼬불한 거를 좀 지향할 때 약간 다운 스템으로 하는데, 보통 이렇게 하나씩 다 하진 않아요. 탑 부분은 업 스템을 조금 써주고 미들부터 다운 스템을 다 쓸 때도 있고요. 또는 이제 탑 부분은 미들 이 노멀 스템을 써주고 이 중간부터는 다 다운 스템을 쓸 때도 있고요. 뭐 부분적으로 섞어서 쓸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각도에 의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이제 와인딩 기법 중에 어떤 식으로 믹스를 하냐,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냐에 따라서 이제 와인딩 디자인의 좀 종류가 좀 달라집니다. 이제 더블 와인딩이라고 하는데, 이건 로드 작은 거 하나 말고 그 위에 큰 로드를 또 말고 이래서 교차시켜 가지고 많은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얼터네이트라고 해서 이제 로드를 하나 말아 가지고 그 큰 로드하고 섞어서 같이 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한쪽만 말 때 있고 전체 펴서 말 때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안 쓰고요. 요거 대신 뭐가 나왔냐면은 뿌리펌 로드, 뭐 골드 펌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리프팅 펌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쓰고 나머지 로드를 와인딩 해가지고 뿌리를 살려주면서 웨이브를 다른 사이즈를 넣을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것도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터네이트 와인딩은 교차 와인딩이에요. 조그만 거하고 큰 거하고 섞어서 와인딩을 해가지고 작은 와인딩은 웨이브가 작게끔이니까 웨이브가 좀 꼬불꼬불하게 나오는데, 위에 굵은 거로 덮어주면서 교차시켜서 약간 굵은데 모발에 힘을 좀 주고 싶을 때 웨이브의 사이즈를 좀 다르게 만들어서 디자이닝을 하는 거죠. 중간중간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볼륨감 또는 뿌리 쪽에 받쳐주는 힘이 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덴테이션 와인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뿌리를 거꾸로 마는 거죠. 거꾸로 와인딩을 거꾸로 마는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웃컬 기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덴테이션이라는 게 함몰됐다라는 뜻으로 이제 뒤집어 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블롱 와인딩이라고 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성을 좌우로 바꿔주면서 모발의 흐름 또는 방향성 컨트롤, 그걸 이용하고, 또 요걸 이용해 가지고 로드를 조금 내려말기를 해가지고 겹침성 그런 것도 많이 만듭니다. 이게 기초적으로 이걸 알고 있어야 살롱에서 응용해가지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막 디자인 펌, 그죠? 빌드 펌, 뭐 모즈 펌, 에어롤 펌, CS 컬 펌, 뭐 쿠션 시컬 펌, 뭐 이런 걸 이용하죠. 자, 이제 캔들스틱 와인딩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다대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다대펌, 즉 세로로 마는 건데, 얘는 피봇 섹션이라고 우산살 수박 모양식으로 섹션을 떠서 돌아가게끔 만들어져요. 캔들스틱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초잖아요. 촛대, 캔들스틱, 촛대, 즉 세로로 말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앞머리 와인딩은 왼쪽 방향이냐 오른쪽 방향이냐 가운데 방향이나 이런 걸 좀 이용해서 모발의 흐름을 좀 많이 주고요. 트위스트 와인딩은 아까 봤던 스파이럴 와인딩 기법에서 좀 더 꼬임수를 줘가지고 꼬아서 마는 거를 얘기합니다. 좀 웨이브 중에서 가장 텍스처 질감이 세고요, 리치감이 굉장히 세게끔 하는 방법이고, 굉장히 그 질감이 거칠게 만들 때 많이 씁니다. 요거가 요즘에 많이 이용하는 이제 히피펌 또는 물결펌 중에서도 좀 리치가 좀 센 파도 웨이브 물결 이런 식으로 할 때 요 기법을 좀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작게 안 하고 굵은 로드나 모발량을 좀 많이 잡고 모양을 만드는 기법이죠. 그렇게 해서 요즘에 많이 쓰는 기법으로 쓰는데, 그거의 원형이다. 기본 기초 와인딩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블록 쌓기 와인딩, 이것도 이제 섹셔닝 기법 중에 하나인데, 컬 디자인 할 때 이제 모발 사이에 일자로 다 말다 보면 모발과 모발 사이에 이제 골이 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교차시켜서 벽돌 쌓은 것처럼 만드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요거에 이제 남자 머리나 여자 머리 중에 탑 쪽이나 아니면은 가르마펌 할 때 또는 정수리 쪽에 이제 갈라지는 거 싫어하시는 분, 그런 분들 할 때 이제 많이 쓰는데, 이거보다도 더 효과 좋게 하는 게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뿌리펌이라고 하죠. 설명드렸던 뿌리펌하고 병행해서 쓰면은 훨씬 더 효과가 커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롱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초 퍼머넌트 웨이브 와인딩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약간 기본 와인딩에서 이제 응용으로 들어가는 게 이거예요. 뭐 C컬 디자인을 할 거냐, S컬 디자인을 할 거냐 할 때 쓰는데, 기본 와인딩 기법을 알아야 이렇게 한 바퀴 반, 두 바퀴 반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또 디자이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이에요. C컬, C컬, C컬인데도 좀 크게 강한 C컬, 중간 C컬, 약한 C컬서 병용해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퀴수에 따라서 또는 로드 사이즈에 따라서 좀, 아니면 모발 양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잘 응용할 수 있게끔 우리 기초 퍼머넌트 웨이브에서는 기본기를 충실히 공부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막바지에 가서는 이렇게 이 마지막 응용기도 한두 개씩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인컬과 C컬, 이제 여기 아웃컬이죠. 여기 인컬이고, 그냥 가로, 이거 세로, 사선, 가로 막 다 섞어 놓고, 그래서 이제 모발의 흐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흐름을 잡아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뒤집어지는 거, 앞으로 가는 거. 그래서 이제 방향성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디자이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컬의 흐름, 아까 얘기했던 오블롱. 예. 자, 컬 방향성을 뭐냐면, 인컬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할 거냐, 아웃컬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 섹셔닝이나 와인딩 기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 인컬, 오블롱은 자,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오른쪽 사선으로 해서 반대로 말았죠. 아웃컬은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그냥 뒤집어서 오른쪽으로 가게. 즉, 그래서 인컬은 방향이 한번 바뀌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싶으면 왼쪽 사선으로 해서 말아줘야지 오른쪽으로 가고요. 아웃컬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그냥 오른쪽으로. 그래서 아웃컬은 방향이 안 바뀌고 인컬은 방향이 한번 바뀐다. 결과물이죠, 결과물. 그래서 로드를 시술할 때, 와인딩을 할 때는 인컬은 왼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오른쪽 방향으로 한번 해줘야 되고요. 아웃컬은 오른쪽으로 하고 싶으면 그냥 오른쪽으로 말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 그 차이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컬은 방향이 한번 바뀌고 아웃컬은 방향이 안 바뀐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하고 싶으면 그냥 오른쪽으로, 인컬은 오른쪽으로 하고 싶으면 왼쪽으로 말아줘야 된다. 와인딩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볼륨과 볼륨의 조합이 있고요. 볼륨과 아웃컬, 볼륨과 인덴테이션의 조합이 있고요. 볼륨으로 다 할 수도 있고 볼륨과 인덴테이션 섞어서 할 수도 있고,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볼륨 매직 시술 기법이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